오후 9시 방역 타임이냐 아니면 데드 타임이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핵심이죠. 오후 9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과 그 안 대표를 겨냥한 정세균 총리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 규제, 지금 당장 철폐하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입니까? 저녁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유는 더 위험합니까?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영업을 허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방역을 정치에 끌어들여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할 만큼 현장의 코로나19 상황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예,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안철수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행성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다시 얘기해서 오후 9시 영업 제한을 좀 더 연장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정세균 총리는 바로 자영업자들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K방역이라고 이제 그동안 많은 자랑을 해왔지 않습니까? 조기에 차단하고 봉쇄하고 뭐 등등 추적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이제 거기가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방역 차원에서만 보면 그렇게 하면 좋지만 사실은 세상에 사람들이 방역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뭐 문을 닫는 업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 방송국에 오면서 이 삼청로 쪽으로 왔는데 보니까요. 그 빈 집들이 너무나 많아요. 빈 가게들이. 예. 이게 사실은 정말 이태원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게 밤에 주로 이제 하는 유흥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 자체가 보면 거의 뭐 치명적인 그런 조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이제 하는 나라들이 많고 주로 좀 뭐 중진국, 후진국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그냥 경제를 위해서 다 풀어버리는 나라가 많고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죠. 이제 문제는 우리도 K-방역이라는 걸 했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논의했던 그러면 K-방역을 하면 거기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정부가 지원과 보상을 해줄까 이 문제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게 따라가지 않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 상황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세균 총리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역이라는 게 풍선 효과가 있습니다. 예. 한쪽이 9시까지 닫고 그럼 9시 이후에 열게 하면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또 몰려가잖아요. 그럼 방역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좀 더 이게 이제 우리가 백신을 다음 달도 맞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올 연말쯤 돼야 되거든요. 예. 올해 한 해 내내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같은 데는 좀 시간을 늘리고 대충 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좀 줄인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좀 경제적인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좀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 제기예요. 저는 그래서 정세균 총리도 이 문제를 단순히 뭐 정치인 이용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예.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각 어떤 업체별로 해서 뭔가 좀 과학적인 영업시간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제한할 수 있는 방식 만들어서 최소한의 유지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는가. 무조건 9시까지만 해서 그냥 지켜라. 이렇게만 하면 지금 특히 유흥업소 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그럼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야당의 어떤 뭐 정치인의 그런 걸로만 이게 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정 총리의 이 발언에 뭐 나경원 전 의원 있잖아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반박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결국 방역을 정치에 이용한 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뭐 이런 취지의 지적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물론 저 이 얘기 자체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평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K 방역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어떤 자영업자되는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자, 손실보상 해주자, 이것은 약간 정치 성향적인 어떤 이용이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K 방역 과정에서 이걸 자체를
방역에 한정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정치를 이용을 한다고 보기에는 선뜻 이해 가지 않고요. 그다음에 근데 우리 9시 영업 제한과 관련해서 아마 이대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이대로 가겠어요? 더구나 올 연말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정말 큰 고통이고 감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워낙 뭐 대유행이 시작이 됐었고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줄어들면 그 다음에는 이 영업 제한은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탄력성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K 방역 자체가 이제까지 뭐 저는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 성공적인 이면에는 정말 고통받는 사람이 또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손실보상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좀 형평성 있게 그분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사실은 과도한 방역보다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역시 자영업자들일 겁니다. 얼마 전 정세균 총리는 자영업자를 생각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죠. 총리님 눈시울을 붉히셨겠지만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최영일 평론가님, 눈물 흘리면서 자영업자들 생각하면서 울컥했던 총리의 모습이 있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실보상 제한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9시 이후 영업은 절대 안 된다. 단호하게 못을 박는 모습도 네네. 보였고요. 약간 그 총리의 여러 가지 모습에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총리의 두 얼굴. 예. 이 총리의 두 얼굴이 지금 이 정 총리의 고민이에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예. 중대본 본부장이라 방역을 철저하게 책임지는 게 지금 정 총리고 또 한편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이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죠. 저 눈물도 진정성이 있는 눈물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두 가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자, 방역을 억제하면 결국은 경제가 피폐해지고 그럼 방역을 완화하니까 경제는 살아날 수 있는데 바이러스가 또 퍼지고 예. 이걸 지금 여러 차례 겪고 있단 말이죠. 눌렀다 풀었다 하는 게 지금 정 총리의 고충인데 결국은 이걸 좀 통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이 경제다 이렇게 보고 빨리 좀 이 상황을 돌파하고 경제를 풀어야 될 텐데 어찌 보면 저 두 모습은 모순돼 보이기도 하지만 예. 저게 또 지금 총리직에서 안철수 대표나 혹은 나경원 전 의원이나 비판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책임지는 입장은 아닌데 정 총리는 오롯이 경제와 방역에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통은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이런 가운데 서울 이태원에서 주점을 하고 있는 가수 강원래 씨가 지난 20일 이런 발언을 했다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 씨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서든지 걸릴 수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게 코로나잖아요. 물 마시고 노는 건 괜찮고 술 마시고 노는 건 안 된다는 식. 그리고 여기 업소들이 대부분 8시, 9시 분리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9시까지 하라고 그러면 영업이죠. K-팝이라는 게 세계 최고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방역은 전 세계에서 꼴등인 것 같습니다. 긴 가게만 봐도 마음이 메어져요. 뭔가 우리가 믿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앞서 이제 노란색으로 강조를 했던 바로 그 멘트예요. 대한민국 방역은 꼴등인 것 같다. 이 발언 때문에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강 씨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죄송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고충을 말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께 죄송하다 이런 취지의 사과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적을 객관적으로 보면 K-방역이 세액물질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강원희 씨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라면 왜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그 공감을 저는 갑니다. 왜냐하면 강원희 씨도 이태원에 조그만 펍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폐업을 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기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손해를 봤다고 그래요.
지금 뭐 이 강원랜시뿐만 아니라 홍석천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모든 업체를 다 지금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도 강원랜시 그 이야기에서요. 저는 뭐 다른 수입이 있어서 그래도 먹고 살지만 이 실제로 이거에 생계를 걸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극한 상황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강원랜시의 그 어떤 K방이 꼴찌다는 이야기에 좀 집중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저분들의 호소를 좀 거기에 집중한다라면 저는 도대체 여기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왜 장애인이 그런 말 하느냐 등등 이런 어떤 그거는 서슴지 않던데 정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뭐 정부를 옹호하고 하더라도 아니 이분들의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이분들의 그 감정적인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좀 우리가 격려를 하고 좀 참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여기에다 댓글을 해서 더군다나 강원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저렇게 비난하는 분들이 계신 것인지 정말 저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도 현 정권의 지지층들이 강원랜시를 공격했던 거는 결국 안철수 대표를 만나서 방역 얘기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어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강원랜시가 올린 사과문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 생존의 절벽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면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하고 이해할 일이지. 정권 지지자분들이 정치적으로 공격할 일은 아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원희룡 제주지사도 강원랜시에 대한 공격을 두고 섬뜩한 폭력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네. 변호사님 볼 때는 어떠십니까? 일단 우리 이제 K 방역에 대해서는 뭐 성공했다고 말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K 방역의 성과 자체가 이제 정부의 어떤 노력, 거기에 따른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정부의 지침에 대한 존중, 준수 이런 것들이 K 방역의 성과를 거뒀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명심할 게 있어요. K 방역의 어떤 성공이나 성과 뒤에는 그로 인해서 또 피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이제 강원랜시 같이 주점을 운영한다랄지 자영업,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실보상제도랄지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이면을 생각해보면 강원랜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K방역이 성공했다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다양한 민주사회에서 존중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서 3명의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제가 오바마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예. 우리는 동의할 수 있는 사람만의 말을만 들어서는 안 된다.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경청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인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한쪽을 지지하는 진영의 논리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이 문구를 한번 새겨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평론가님 이제 두 번째 한랭킹 마무리에 앞서서 오늘 경향신문 일면을 함께 보실 텐데 이제 보시면 오후 9시 패점 시계를 두고 왼쪽으로는 코로나 잡는 골든타임, 그러니까 방역의 얘기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자영업자 잡는 데드타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렇죠. 네. 정말 장기화되면서 곳곳에서 정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저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정치가 문제인데 정치, 선거 이거 빼고 나면 안철수 대표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럼 과학적으로 9시가 지금 문제라면 그럼 10시로 하면 괜찮을까? 12시로 하면 괜찮을까? 또 어떤 나라들은 이제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아예 오후 6시로 또 끊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9시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 룰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디로 조절하면 방역도 유지하면서 장사도 좀 풀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인 건데 그럼 정 총리하고 안 대표하고 머리를 맞대고 몇 시가 좋겠습니까?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생산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서로 싸우잖아요. 왜 이게 정치적 논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 경향신문의 기사 자체가 아까 두 얼굴의 총리 얘기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양면성을 안고 고통을 받는 사회가 돼 있는 거거든요. 정답은 없지만 최적화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좀 머리를 맞대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K 방역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라라는 최현일 평론가님의 조언 꼭 정치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